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외치는 100세 시대라는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요. 물론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80대 중반쯤 되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죠.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이나 병원 신세 지면서 억지로 연명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100세 시대라는 환상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삶의 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잃어버린 15년, 빚 좋은 개살구, 100세 시대 소득 절벽에 내몰린 870만 50대의 냉혹한 현실. 100세 시대라는 말 참 듣기 좋죠. 마치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게 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면 이 말은 빚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50대 약 870만 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균 퇴직 연령 49.4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6,465세 사이의 노인 15년이라는 소득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숨겨진 이면 건강 수명의 함정.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 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병치레하며 요양원이나 병원 신세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찾아온 질병, 그리고 막막한 의료비 부담. 김 씨 57세는 30년간 한 회사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사용했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 김 씨는 막막한 의료비 부담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 2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간병, 무너지는 삶. 박 씨 55세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4시간 간병에 매달리느라 가게는 문을 닫았고 수입은 끊겼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박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례 3 늘어난 수명, 텅 빈 통장. 이 씨 60세는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생활의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손주들을 봐주느라 여가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씨는 늘어난 수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벼랑 끝에 선 50대, 우리 사회의 책임. 이들의 이야기는 100세 시대라는 장밋빛 환상 뒤에 가려진 50대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50대는 단순히 낀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고 지금도 가정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소득 절벽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50대 잃어버린 15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50대의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확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업은 50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는 50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